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세이프틱스 신원섭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협동로봇 안전 인증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증의 대상에 혼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로봇과 로봇 시스템을 구분해야 된다고 구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로봇은 말 그대로 로봇 제조사에서 로봇을 구매할 때 상자에 담겨진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로봇 시스템은 로봇 끝단과 그리퍼, 그리고 주변 설비, 제어 장치, 안전 장치까지 연동된 자동화 공정이 같이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다룰 안전은 로봇 시스템에 대한 안전을 의미합니다. 협동 로봇은 크게 일반 운전이 비협동 운전, 그리고 협동 운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펜스의 유무인데요. 일반 운전은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에 공정이 변경될 때 레이아웃을 크게 바꿔야 하고 작업 경직성이 굉장히 높아 또 공정 변경의 어려움이 큽니다. 가품종 소량 생산화되고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해야 되는 제품 변경을 빠르게 하는 시대에서는 일반 운전과는 잘 맞지 않아 펜스를 걷어내서 작업 유연성을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는 협동 운전으로 변경되는 추세입니다. 흔히들 일반 사람용 로봇에서 펜스를 걷어내면 협동 로봇이라고 또는 정확히 협동 운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용 로봇에서 펜스만 제거한다면은 마치 펜스 없는 동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사용 로봇에 비해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사용 로봇이 큰 호랑이라면은 협동 로봇은 작은 호랑이일 뿐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안전 펜스를 걷어내는 대신에 안전 펜스의 기능에 준하는 안전 대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존의 안전 대책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고를 방지해주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효과를 내는 펜스를 제거한다는 것은 안전 수준을 내리겠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겠죠. 안전 펜스가 했던 역할을 다른 무언가가 대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과 달리 협동 로봇은 충돌하면 알아서 멈추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또 이 자체가 안전한 거야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 감지는 두 가지의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돌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발동했을 때 순간은 이미 가장 위험한 순간인 지난 후에 브레이크를 발동합니다. 아무리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이라도 눈 감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도 된다라는 생각과 유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늦는 타임인 거죠. 두 번째는 이 기능은 힘을 감지하지 압력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카로울수록 압력이 높아 위험하지만 힘이 낮아 로봇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바늘에 찔릴 때 큰 힘이 필요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논리죠. 이렇게 국제 표준도 로봇 제조사가 협동 로봇을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었다 한들 로봇 사용자가 이걸 직접 별도의 검증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아무리 자동차를 잘 가고 잘 서게 만들었어도 운전자는 도로교통법과 같이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로 로봇 사용자가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다른 점은 자동차는 도로별 지정된 허용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공정에 따라 지정된 허용 속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도로라는 통일된 공간, 그리고 정형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허용 속도가 일정할 수 있지만 로봇은 적용되는 현장마다 굉장히 위험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속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표준에서 속도를 지정했다면 어떤 현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로봇이 운영될 것이고, 아니 어떤 현장은 로봇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리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마다 충돌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해서 충돌 허용 속도를 개별로 정의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한국 법정 사항도 이를 따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한 글을 보게 되면은 안전 펜스를 치지 않으려면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별도의 절차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온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1028 협동 로봇 시스템에 대한 안전 표준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표준에 대해서 각 공정별 사례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성과 생산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을 받는 절차도 별도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 세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안전 펜스에 준하는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로봇 사용자는 안전 펜스를 없애려고 할까요?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공간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기존에 사람이 작업하던 공간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굉장히 공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펜스가 설치된 현장은 그 펜스 옆에 공정이 빼백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정이 변경되면은 펜스 옆에 있는 공정을 옆으로 살짝 밀어서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경직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사용자는 공간과 유연성을 얻는 대신에 조금 더 비싼 협동 로봇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펜스를 대신해서 수행해야 될 안전 대책은 안전 펜스에 준하는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공정 변경 시 용이한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안전 대책의 후보로는 첫째로는 센서로 사람을 감지해서 로봇을 정지하게 만드는 충돌 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돌해도 안전하게 나왔으니 충돌에 의한 위험은 전혀 없다. 그래서 펜스가 없어도 된다라는 충돌 허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PFL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센서는 펜스를 보이지 않게 했을 뿐 공간을 차지하고 공정 변경에 대한 유연성도 가지고 있지 않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PFL로 구현된 공정은 공간을 추가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서 실제 PFL 구현된 공정을 보게 되면은 협동 로봇이 일회 협동 로봇처럼 사용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 우리 로봇이 좋습니다. 우리 설치 잘합니다라고 홍보하는 로보월더 같은 전시회에서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까이 갔더니 멈추는 로봇을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시회에서 가장 로봇의 활용성 있게 표현된 공정도 대부분 PFL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설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대책은 펜스, 센서, PFL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센서 중에는 라이트 같은가 레이저 스캐너가 일반적이지만 안전 매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로봇의 사면을 이 한 개 이상의 아이템으로 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이템으로 사면을 모두 적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사면을 둘러싸도 됩니다. 다음은 PFL만 사용했을 때 이 사면을 둘러쌌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PFL과 센서와 펜스를 결합한 상태로 구현된 공정입니다. 당연히 PFL만 적용하면은 추가적인 펜스나 센서 없이도 공간을 적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죠. 저희 세이프틱스는 PFL을 먼저 분석해보고 이에 따라서 위험도가 감소되지 않는다. 감소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을 다 취해도 또 여전히 위험하다 판단되면은 센서나 펜스를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PFL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며 사례별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PFL에 적용된 케이스의 영역을 보게 된다면 이 영역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 그리고 옆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와 팔레트 사이 팔레트 위의 공간을 충돌 가능한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그 해당 부위에 대해서 충돌이 가능할 거라 보이는 부위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PFL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해당 부분이 모두 안전하게 나왔으면은 바로 다음 절차로 인증 또는 자가선언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페일이 났다, 즉 CRI라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지수가 1보다 크다라고 판단되면은 속도를 조금 조정해야겠죠. 속도를 조정할 때는 모든 포인트, 모든 전구간의 속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한순간 넘었던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해당되는 모션만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또는 속도가 너무 낮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나왔으면 속도 올려도 되기 때문에 사이클 타임이 무조건 감소되진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측면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속도를 조정해서 안전을 검증받아 다음 절차 진행하시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 조정이 불가능한 공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로봇 끝단에 맞춤형으로 이런 소프트 커버를 부착합니다. 완충제죠. 당연히 완충제가 부착된 표면은 사람과 충돌했을 때 힘과 압력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위험도가 더 낮게 나와 허용할 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분석했을 때 패스가 나온 경우는 다음 인증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속도도 조정 불가능하고 커버도 부착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체스트, 가슴이 충돌할 수 있을 거라는 부위에 부분적으로 펜스나 센서를 부착해서 가슴이 아니라 손 또는 전완근이 충돌할 수 있는 형태로 위험도를 공정을 변경해서 위험도를 낮추고 진행하신다면은 이 부분도 분석을 통해서 패스가 나올 경우에 다음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PFL 해석을 통해서 페일이 날 경우에 그 펜스나 센서를 무조건 부착하는 게 아니고요. 속도를 조정하거나 어떤 소프트 커버, 완충제를 부착해서 그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에도 불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 펜스나 센서를 최소화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협동 운전이 적용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CNC 머신과 협동 로봇이 결합된 머신 텐딩 공정입니다. 이 머신 텐딩의 특징으로는 로봇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동작합니다. 이 로봇이 CNC 머신에서 나온 어떤 자재물을 적재하고 또 그 자재물을 다시 넣어서 가공을 하는 그 작업을 하게 되죠. 로봇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작동하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런 자재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가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로봇이 사실 좀 느려도 전체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분석을 저희가 공간 공유의 주기, 얼마나 자주 사람과 로봇 사이에 공간을 공유하느냐의 주기와 공유되는 형태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 공유의 형태로는 그 한 공간에 로봇과 사람이 동시에 점유할 때를 동시라고 표현했고요. 로봇이 점유하거나 또는 사람이 점유하거나 둘 중 한 공간에 하나의 로봇과 사람 중에 하나만 접근했을 때를 순차라고 정의했습니다. 물론 공간 공유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은 주기도 당연히 없기 때문에 존재하고요, 없고요. 해당 머신 텐딩은 사람과 로봇 사이에 서로 동시에 움직이지 않고요. 보통 자재물을 투입하거나 배출할 때 로봇이 정지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공간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그런 주기가 로봇이 동작하는 매 모션마다 일어나지 않고요. 투입과 배출하는 간헐적 주기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펜스나 라이트 커튼을 설치해서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간헐적으로 로봇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 순간 사람이 접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접근할 때마다 로봇이 멈춰도 그렇게 큰 공정의 로스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공간이 여유롭다면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라이트 커튼을 설치하거나 가운데 그림과 같이 레이저 스캐너를 설치해서 또는 안전매트를 사용해서 사람이 감지될 때마다 로봇이 정지시키면 됩니다. 근데 센서로 모든 개부분을 다 커버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센서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펜스를 결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비용의 절감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펜스를 1.8m 이상을 설치하기 때문에 개방성이 낮아지고 또한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 협동 로봇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좀 무색해지는 면이 있지만 이것 또한 공간과 어떤 비용을 또 목적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펜스나 센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로봇이 멈춰야 됩니다. 근데 PFL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로봇이 갖고 있는 충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힘과 압력을 분석해서 이게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은 별도의 안전 센서나 펜스 없이도 이 자체로도 안전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머신 텐딩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 모두 다 적용 가능하지만 공간이 여유롭다면 이런 펜스나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간이 좀 좁고 또는 이 펜스나 센서를 대신해서 그냥 개방성을 더 원한다면은 PFL 모드를 사용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방금 보여줬던 사례는 좀 쉬운 케이스고요. 이제는 실전에서 나오는 어려운 케이스를 좀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머신 텐딩 공정은 이런 머신 텐딩 기기가 딱 동그란 한 대가 있지 않고요. 굉장히 여러 대가 이게 병렬적으로 또는 직렬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 토익과 배출을 하는 경우에 횟수는 동일할지라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공간이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람과 로봇이 대부분 로봇이 로봇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로봇과 사람이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접근할 때 간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항상 뒤에 사람이 있을 거라 가정하고 로봇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펜스나 센서를 사용할 경우나 이런 복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센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해당 공간을 통로로 사용하지 못해 공정이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센서를 좀 스마트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센서로 사람을 감지하는 순간 이 센서로 둘러싸여 있는 로봇 모두가 정지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이 들어가서 바로 제기동 버튼 눌러서 동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영역 밖으로 나가서 제기동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 네 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문제는 해결됐지만 생산성이 크게 저하돼서 분명히 선호하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이건 방금 예시는 센서와 펜스, 그러니까 라이트 버튼을 결합한 형태를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라이트 버튼뿐만 아니라 레이저 스캐너, 안전 매트를 사용해도 동일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즉 이렇게 공간 주기 형태가 간헐적이 아니라 대부분의 형태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PFL 모드를 적용하는 게 더욱더 적절해 보입니다. 머신 텐딩이 다수일 경우에는 PFL 모드가 더 적절한데요. 이러한 해당 공정을 PFL 해석을 통해 1보다 보다 낮다면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위 그래프는 해당 공정에 대해서 충돌했을 때 힘과 압력을 분석해서 그걸 지수화시킨 CRI 값으로 나타낸 그래프고요. CRI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안전 기준에 만족하지 못했다. fail이고요. CRI가 1보다 낮다는 것은 패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1보다 큰 경우도 존재하죠. 이 공정을 보게 되면은 13초, 4초 정도 경우에 1보다 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사람의 공정, 그러니까 사람의 충돌 부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업대가 있는 부분은 사람이 손과 오버랩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설정했고요. 나머지 오픈된 공간은 가슴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가슴에서 이렇게 페일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13초, 4초 정도의 모션만 반복해서 보게 된 영상은 오른쪽 아래입니다. 해당 영상을 보게 되면은 로봇이 CNC 머신에서 어떻게 보면 멀어질 때 멀어진 동작에다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의 가슴과 충돌할 경우에는 CRI가 1보다 넘다는 것이 분석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모션의 속도를 낮출 필요 없이 해당되는 모션만 속도를 낮추면 됩니다. 아까 그 CNC에서 멀어지는 모션에 대해 속도를 낮추어 분석을 다시 한 경우고요. 해당 경우는 CRI가 1보다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 구간에 1보다 낮은 경우가 되었고 또 CRI가 맥스 CRI가 0.99라는 것은 모든 구간에서 0.9가 되지 않지만 이 전체 공정이 효율적으로 작성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슴이라서 1이 넘었었는데 손은 안전하게 나왔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작업대에서는 충돌 부위 손으로 가져갔고 이 오픈된 공간에서는 가슴으로 가져갔는지에 대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작업대는 간이 펜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접근했을 때 어떤 사람의 즉 가슴이 충돌하지 못하도록의 방지를 하게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로써 사람이 가슴이 아니라 손이 부딪힐 수 있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은 이를 응용한다면은 오른쪽 아래와 같이 작업대를 유사하게 더미로 만들어 놓는 거죠. 작업대를 실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업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가슴이 아니라 손만 충돌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이런 가슴이 아니라 손을 충돌했기 때문에 위험도가 굉장히 낮아진 걸 볼 수 있고요. 어떤 사이클 타임의 로스 없이 패스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CRI가 1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해당 모션을 더 빠르게 해도 무관하다는 해석까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간이지 펜스를 부착해서 작업대에 부착해서 어떤 공정의 사이클을 올릴 수 있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대를 설치하는 비용, 그리고 이 작업대로 인해서 공정에 영향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이클 타임이 늘어나는 대가, 이것 중에 그걸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네, 두 번째 분석은 비전 검사입니다. 이런 비전 검사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정면뷰로 봤을 때 이런 해당 공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걸 영역별로 공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역 1에서는 로봇만 동작을 합니다. 이게 원래 그 원거리, 그 로봇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요. 오픈된 공간이죠. 로봇이 독자적으로, 혼자 이렇게 비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로봇의 어떤 품질을 검사하는 작업입니다. 영역 2에서는 해당된 공정에 대해서 후처리 작업을 합니다. 즉, 사람과 로봇 사이의 공정이 어떻게 보면 결합되어 있지 않고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간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을 공유하는 주기도 없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 둘 다 없음으로 해당되는 경우겠죠.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구부 없이 펜스를 설치하지 않는다면은 안전 조치는 필수입니다. 이런 경우 펜스나 라이트 버튼을 이용해서 협동 운전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가운데 그림처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로봇의 공정에 유지 보수가 필요하거나 매우 간헐적으로 로봇의 어떤 공정에 영향을 사람이 접근해야 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굳이 협동 로봇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공정에 대한 경직도가 높죠. 이런 경우에는 PFL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이거 굉장히 안전하게 잘 나왔습니다. 컨베이어 위이니까 컨베이어 벨트 위에 아까 작업재와 마찬가지로 충돌 부위를 손으로 설정하였고요. 그리고 오픈된 공간에서는 가슴과 충돌할 수 있다고 설정하여서 해석한 결과 모두 1보다 아래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가슴이 충돌할 수 있는 부위가 끝단이 아니라 로봇의 링크 부위이기 때문에 가슴이라고 해도 실제 위험도가 굉장히 낮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끝단의 속도가 빠르고 로봇의 베이스 부분일수록 로봇의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너무 쉬운 케이스고요. 이제 좀 더 어려운 케이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비전 검사에서도 이런 실제 시전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로봇이 혼자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동화 작업이 매우 완벽하게 동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물의 위치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간단한 작업의 오류 때문에 사람이 가벼운 작업을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을 추가해 볼 경우에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작업자가 위치할 공간은 이 컨베이어 벨트 위쪽에 있고요. 이 해당 사람은 서서 이렇게 작업을 때 있는 작업물을 만질 수도 있지만 작업물이 안쪽에 있는 걸 만져야 될 때는 사람이 손이 안쪽을 뻗치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간을 공유하는 주기가 간헐적이지만 생기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로봇과 사람이 동시 작업한 영역도 생깁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사람의 머리와 로봇이 동작하는 영역이 조금 미세한 차이로 뭐 분리되었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로봇에 사람이 어떠한 동작에 의해서 이 로봇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매우 근소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네, 이럴 경우 해석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그 영상은 사람이 그 손으로 해석했을 때, 즉 작업자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을 때 해석된 결과고요. 오른쪽 결과는 작업대에 사람이 있어서 간헐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그 간헐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사람의 머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머리는 충돌 허용치가 낮고 위험 부위이기 때문에 손보다는 당연히 높은 위험될 텐데요. 분석 결과 일보다 높은 결과가 나와서 페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선 사례와처럼 1이 넘는 로봇의 모션에서는 그 해당 모션의 속도만 낮추면 되는데요. 해당 1이 넘는 순간의 모션을 보게 될 경우에는 로봇이 사람부터 멀어지는 모션에서 1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위험하다라는 결론이 조금 이상하죠. 네, 그래서 그 세이프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분석 툴인 세이프티 디자이너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특정 방향의 모션을 무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즉, 뭐 사람부터 멀어지는 방향은 위험도가 없다고 판단해서 해당 방향에 대한 속도 성분을 충돌에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기능입니다. 그 백모션이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고요. 이 백모션을 적용했을 때, 즉 백모션의 방향은 멀어지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요 화살표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해당 방향의 방향을 무시했을 때 위험도는 일보다 낮게 설정되어서 다행히 해당 사례는 안전하다고 판단돼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모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로봇의 공정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고 현실적인 위험도에 판단해서 기반해서 CRR을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이 이 해석 사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픽앤플레이스인데요. 팔레타이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해당 공정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자면은 해당 공정에서는 영역 1에서는 로봇과 컨베이어 벨트가 교차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로봇이 컨베이어 벨트, 팔레트 위에 작업 대상물을 올려놓는 동시에 지게차가 이걸 뜨진 않겠죠. 다 완료된다고 판단됐을 때 지게차가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동시 동작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공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영역 2에서는 패키징 작업 플러스 픽 작업인데요. 사람은 이 앞선 공정에서 이 작업 대상물에 대한 박스를 패키징 하고요. 패키징이 된 공정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타고 올라서 이 로봇이 해당 공정을 픽합니다. 픽앤플레이스 하겠죠. 이런 공정에서 일단 위험도와 어떻게 적용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돌 부위가 설정된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충돌 부위는 컨베이어 벨트 위는 아까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소음과 충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설정하였고요. 나머지 공간은 모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과 충돌한다고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공정을 PF를 해석한 결과 1보다 낮게 설정돼서 패스가 되었습니다. 팔레타이징 공정 같은 경우에는 흡착이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흡착된 상태로 로봇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경우는 흡착을 풀 수도 있고요. 또 그립을 놓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오픈된 공간에 가슴으로 충돌해도 안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정에서는 충분히 PFL 해석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좀 추가한다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팔레타이징 과정 중에 흡착에 의해서 그립을 놓쳐 작업물을 낙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팔레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낙하물로 인해서 낙하물과 사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팔레트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감지하는 레이저 센서를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레이저 스캐너를 추가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의무일 수도 있고 권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팔레타이징 하는 공정의 팔레트 적재물이 굉장히 높게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떤 흡착력에 의해서 흡착을 놓치기에 쉬운 흡입력을 갖고 있다면은, 즉, 마진이 별로 없는 거죠. 흡착에 대한 마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레이저 스캐너가 필수일 수도 있겠지만요. 흡착이 굉장히 높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흡착력을 설계했고, 또 또는 이 작업물이 적재하는 공간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경우에는 떨어져도 그렇게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레이저 스캐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저 스캐너를 반드시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레이저 스캐너 설치 조건은 팔레트 위에 적재물이 높게 쌓는 경우, 또 흡착력이 보수적으로 설계지 않은 경우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한 설치됐다고 해서 로봇이 무조건 정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로봇을 정지해야 되는데요. 로봇이 적재물을 높은 곳에 적재하는 모션일 경우에, 즉 로봇이 펜벨트 위에 픽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이송하는 과정은 사실 적재물이 떨어지는 위험도랑 무관하기 때문에 해당 모션에서는 해당 모션은 속도를 전혀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로봇의 속도를 줄여야 될 수도 있는 모션은 적재물을 적재할 때, 그리고 적재물을 높게 적재할 때의 모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저 스캐너가 사람을 감지할 때, 그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다 AND 조건으로 결합된 경우에만 로봇을 정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팔레트 공정을 보게 되면은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그 조건은 일반적인 사이클 공정에 봤을 때는 그렇게 드물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션이 적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 동작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 로봇이 정지해야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적절히 판단돼서 적용하셔야 되고요. 이런 공정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 인증까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신 텐딩, 그리고 비전 검사, 그리고 픽앤플레이스의 공정에 대한 실전의 어려움까지 고려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머신 텐딩, 비전 검사, 픽앤플레이스마다 사실 이 적용 공정이 실제 여러분들이 적용될 만한 공정과는 완전 1대1로 매치되는 레이아웃 또는 위험도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꼭 이것만 알면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작업 현장의 위험도에 맞춰서 이 분석과 PFL 분석 그리고 센서 설치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런 위험도 분석에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세이프티스 함께 한다면 저희가 이런 위험도를 분석해서 PFL 모드를 적용하고 또 PFL 모드 적용할 때 펜스나 센서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저희가 공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